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뇌를 깨우는 월요일, 우리나라 최고의 뇌 전문가이자 두뇌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죠. 서유헌 한국뇌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방학이 되면요. 방학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 많이 읽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요. 이 독서, 책을 읽는 것, 뇌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책에 있는 내용이 들어와서 우리 뇌로 들어가가지고 뇌의 맨 위에 기어있는 이성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장이 되고 기억으로도 저장이 되고 또 창의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거는 뇌 세포를 자극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떤 종류의 책도 좋죠.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면은 우리의 뇌 세포가 정보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정보 전달을 통해서 뇌 전체가 활발히 움직이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뇌 세포는 적절한 자극이 들어가면은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자극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게 되면은 회로가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 특히 책을 읽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의 회로는 1000개에서 10만 개까지 다양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1000개밖에 없는데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게 적절하게 자극을 줘서 회로가 10만 개까지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뇌의 회로가 치밀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컴퓨터나 그 속에 있는 회로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뇌 회로는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치밀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한 개의 세포가 1000개에서 10만 개의 회로로 내서 연결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0개, 어떤 사람은 10만 개가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 시냅스 회로가 또 두터워집니다. 1차선 도로가 자꾸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은 적절한 자극이 돼서 그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넓어져요. 1차선 도로가 고속도로로 만들어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로가 치밀하고 회로 하나하나가 고속도로가 되니까 얼마나 정보 전달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원장님. 그러니까 적절히 책을 읽는 거는 뇌를 적절히 자극해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를 두껍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자극이다. 네, 이 종류나 장르에 상관없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의 경우에 주로 추리소설, 탐정소설 이런 거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모든 종류의 책은 다 좋다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요. 만화로 된 책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활자가 아니라 그림이 들어간 만화책도 괜찮나요? 네, 만화책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화책도 자극을 주는데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좋은 명작 소설을 읽어보라 하면은 그 속에는 다양한 만화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좋은 구절도 있고 또 다양한 표현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만화책도 나쁘진 않지만은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고 즐겁고 흥미 있는 책이 뇌세포를 더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또 정도에 맞지 않게 또 이제 고전 명작을 너무 긴 거 장편을 그 마음대로 즐거워서 읽는 건 좋은데 강제적으로 읽히는 거는 이렇게 뇌세포의 회로를 새로 만들고 또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재미있고 자극을 주고 다양한 책이 결국은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뇌 회로에 아주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런데요. 책을 읽는 것 도움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책을 또 써보는 것도 뇌 발달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책을 써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본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 책을 예를 들면 10페이지 읽었다. 10장 정도 읽었다면 그 10장 속에서 자기가 느낀 여러 가지 감정을 자기가 써보고 또 10페이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를 요약해서 써보게 하고 그러면서 네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만약에 또 다른 글을 쓴다면은 어떤 종류의 표현과 어떤 종류의 문장을 사용해서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유도해서 하면은 창의력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써본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읽은 내용을 그대로 다
카피한다는 의미보다는 요약하고 또 다른 거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본인이 느낀 다양한 감정을 글로서 이렇게 써보게 하는 거는 우리의 뇌를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써보는 거 외에도 또 우리가 책을 읽어보는 것도 또 좋은데 그냥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네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말을 해보라. 그래서 말을 해보라. 그러니까 읽고 쓰고 말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다양하게 말하는 거. 읽고 쓰고 말하는 게 우리 교육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거를 그 속에서 자기가 느낀 감정, 그다음에 다양한 거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써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로 전달하는 거. 그렇게 되면 조리 있게 전달하고 이러한 세 가지 읽고 쓰고 말하기가 우리가 교육에 가장 좋기 때문에 뇌 자극에도 가장 좋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요. 저희 학창 시절에 많이 숙제로 했던 책 읽고 독후감 쓰기 또는 자기만의 서평 쓰기 요즘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또 뭐 책을 읽고 자기 단상을 올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는 독서 토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게 학창 시절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자랄 때 가장 영향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됨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평생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뇌를 쓰지 않으면 뇌는 쓰지 않으면 뇌 세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는 존재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쓰지 않는 뇌 세포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데 뇌를 적절히 쓰게 되면은 나의 뇌 세포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정보를 받아서 옆에 잘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시냅 세로니까 시냅 세로도 치밀하게 만들고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정보 전달이 잘 되도록 시냅 세로를 넓게 만듭니다. 그냥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쓰지 않으면 뇌 세포는 자꾸 없어진다. 그런데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과부하가 일어나서 결국 뇌 세포가 다시 죽어갑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말씀 주셨듯이 적절한 휴식, 잠자기, 그다음에 또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고 그걸 요약해서 써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하고 하면서 뇌가 개발되는데 이것은 평생 가는 이 훈련이라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책 읽고 나누고 쓰고 하는 활동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유헌 한국뇌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